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으로 지내고 있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한 오래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나무로 된 바닥과 낡은 가구들이 어우러져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까웠기에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사건 없이 지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과제를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깊은 밤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 너머로 무언가가 긁힐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나는 쥐나 바람 소리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소리는 계속해서 밤마다 반복되었고 점점 더 뚜렷해졌다. 소리의 간격도 점차 줄어들어 마치 누군가가 내 위층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상한 점은 내 위층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웃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들 역시 같은 애매모호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 빈번해졌고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어느 추운 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위층으로 가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갔다. 낡은 계단은 내 발걸음에 삐걱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마침내 위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죽인 채 주위를 살폈다.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곧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나의 시선을 끌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 낡은 옷장이었다. 그 옷장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느릿하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당겼다. 문이 열리자마자 냉기가 퍼져나왔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 더미가 쌓여 있었다. 호기심에 신문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 밑에는 놀랍게도 오래전에 잃어버린 나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하나둘 얼굴을 드러냈다. 그것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놀람도 잠시 갑자기 나의 등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마치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했다. 돌아보지 마 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던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호흡조차 가빠져왔다. 그 순간 내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내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땐 아무도 없었다. 놀라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였다. 나의 꿈속에 항상 같은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 무표정한 눈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했지만 그 얼굴만큼은 잊혀지지가 않았다. 결국 몇 번의 밤이 지나고 나는 이 경험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원룸 주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다. 주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그 방에서 어떤 학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말이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그 쓰리쓴 옷장이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방에서 오래도록 머물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는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 소리가 나의 머릿속에 맴돌곤 한다.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괴담의 숲이라 불리는 숲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숲에는 길을 잃은 영혼들과 그들을 현혹시키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했지요. 하루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 5명이 마을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괴담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시에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숲 입구에는 붉은 글씨로 외칠벽 이웃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었지만 모험심에 찬 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친구들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숲의 운치 있는 분위기를 즐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안개가 자욱해지고 어딘가에서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걸어가던 중 그들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오두막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은 저기요 라고 외쳤지만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오두막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차디찬 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두막의 창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검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숲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떠난 그날 이후 그 숲 안에서는 미로 같은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또다시 그 오두막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이 전설이 사실임을 다시금 깨닫며 해가 지면 그 숲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그 경험 이후 서로 연락이 끊기고 누구도 다시는 그 숲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숲 입구에서 흰옷의 여자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름밤에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해가 지기 전인 것을 반드시 확실히 하도록 하세요. 전에 내려오는 속설에 따르면 그 숲에서 길을 잃으면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다고 하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무지겨 클릭했더니 섬뜩한 글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글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저택 하나가 있다. 누구도 그 저택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귀신의 저택이라 부른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저택에는 과거 이곳에 살던 가족의 원혼이 떠돈다고 한다. 그 가족은 끔찍한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에 더욱 흥미를 느꼈고 그날 밤 혼자 그 저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자동차를 몰고 어두운 도로를 한참 달리니 드디어 숲속 깊이 자리한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서 보니 저택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낮고 흐트러진 외관에 문은 덜컥 열려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발을 돌릴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월의 흔적과 함께 비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거실에는 누군가의 미완성 퍼즐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어느새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안쪽 방으로 발을 옮기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친 듯 들렸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일까 싶어 다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속으로 착각이었겠지라고 되뇌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계단 아래서 무언가가 미끄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후퇴를 시작했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운 순간 어린아이의 환영이 내 앞에 나타났다. 아이는 빈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다. 소름 돋는 그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저택 밖에 있었다. 어떻게 집을 나왔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자동차로 돌아와 몰아낸 후로도 심장이 고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을을 벗어나기 전 저택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며칠 후 인터넷에서 다시 그 게시물을 찾으려 했으나 삭제된 상태였다. 그때의 경험은 너무나 생생해서 꿈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후로도 그날 밤의 일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본 것이 정말 환영이었는지 아니면 그 저택이 가진 비밀 중 하나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말이다. 혹시 당신도 그 저택의 비밀을 찾아 나서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으니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얼마 전까지 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괴상한 전설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바로 마을 가장자리 외딴 숲속에 있다는 귀신의 집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내기 삼아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고 단지 친구들 앞에서 용기를 보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늦게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를 챙겨 들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 길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삼키듯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선 모든 것이 몇 배는 더 으스스하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 우리는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생각보다 더 낡고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회칠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엉성하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각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였는지 자꾸만 등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몸을 굳히며 소리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 외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틀림없었기에 순간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친구들조차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플래시라이트를 발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욱 우리의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친구들 중 하나가 겁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여기 오래 있을 필요 없어. 빨리 나가자.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집 전체가 갑자기 강한 바람에 흔들리며 문과 창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이 집에 가두려는 어떤 의지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우리 발치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귀신의 집이라는 소문이 괜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밖으로 탈출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 집은 오래전 불행한 일로 가족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된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꿈속에서는 그 어둡고 음산한 집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들었던 발소리가 메아리치곤 합니다. 아마도 그 귀신의 집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우리의 모험은 그렇게 소름 끼치는 공포로 끝이 났습니다.